자, 물체의 단면도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면도는 물체의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숨은선으로 표시하죠. 내부와 외부의 형상이 복잡할 때 이를 숨은선으로 나타내면 도면을 읽기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절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부 구조를 그린 도면을 우리가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절단면. 절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내부와 외부의 형상이 복잡해서 물체를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물체를 절단 또는 파단한 면을 우리가 절단면이라고 합니다. 절단면을 기준으로 물체 내부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면 숨은선이 없어지고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절단면을 배치하는 원리는 대상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을 파악해서 중심선의 가상의 절단면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 절단면에 배치하는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해칭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절단면을 자른 모양을 여기 지금 절단면이 되겠습니다. 잘라낸 것처럼 나타낸 도면을 단면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임을 나타내는 것은 이와 같이 해칭을 통해서 단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대칭형의 물체를 그릴 경우가 있죠. 이때는 가는 일점 세선으로 절단면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기본 중심선이 있죠. 여기 지금 절단면을 이와 같이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정면도로 이와 같이 단면임을 나타내는 해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절단면이 1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절단면은 가는 일점세선, 자, 절단면은 가는 일점세선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고요. 그리고 꺾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꺾어진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끝부분은 굵은 일점세선으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절단면이 2개 이상으로 꺾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끝단, 다시 말하면 절단선은 끝단은 굵은 일점세선, 그리고 그 사이는 가는 일점세선, 그리고 꺾어진 계단처럼 꺾어진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는 얘기죠. 이때는 우측면도의 단면이 AA, 여기서 A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면임을 나타내는 측면도에서는 이와 같이 해칭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해칭과 스머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면도는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선을 긋거나 색을 칠해서 표시해주면 알아보기 쉽겠죠. 자, 해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된 중심선에 대해서 45도의 가는 실선을 나타내고 간격은 3 내지 5mm, 다시 말하면 가는 실선으로 그리되 간격은 3 내지 5mm로 그리고 해칭하려는 단면부의 면적에 따라서 좁거나 넓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품이 크거나 하게 되면 간격을 좀 더 넓히고, 그렇지 않고 부품이 적을 경우에는 간격을 좁게 합니다. 그리고 외형선과 횡행하거나 수직되지 않게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5도 각도로 하되 그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이 서로 겹치거나 할 경우에는 각도를 약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조립도에서의 해칭 방향과 간격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이 부품과 이 부품,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품, 그리고 안에 있는 3개의 부품이 조립된 경우는 각을 달리하거나 방향을 다르게 해서 다른 부품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해칭의 간격을 다르게 한다. 방향도 다르게 한다는 얘기죠. 자, 스머징, 절단하지 않은 면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외형선의 내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와 같이 색칠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스머징. 네. 자, 그러면 단면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단면도. 자, 물체의 기본 중심선에 대해서 반으로 절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온 단면도. 그래서 물체의 기본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앞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뒷부분의 단면 형상을 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단면이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절단면이 되겠죠. 그래서 해칭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반을 절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 단면도라고 합니다. 온 단면도. 자, 그러면 한쪽 단면도. 자, 한쪽 단면도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이 4분의 3을 남겨두고 4분의 1을 잘라내는 그래서 단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쪽 단면이다 이거죠. 4분의 1을 절단해서 물체의 반쪽만을 단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죠. 자, 부분 단면도. 물체의 일부분을 절단하고 필요한 내부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파단선을 그어서 절단면의 부분의 경계를 표시하여 나타낸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파단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곡선을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일부분임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것은 파단선은 가는 실선이다 이거죠.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칭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단면임을 나타내죠. 자, 얇은 두께의 부분의 단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켓이나 박판, 형광 등에서 절단면이 얇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절단면을 검은색으로 나타내고 실제 치수와 관계없이 한 개의 매우 굵은 실선으로 물체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표현합니다. 지금 얇은 단면을 이와 같이 나타낸 도면이 되겠습니다. 인접하는 얇은 부분의 단면은 그것을 표시하는 도형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서 그 간격은 대략 0.7mm 이상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얇은 두께는 한 개의 매우 굵은 실선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를 표현해야 된다. 네. 자, 다음은 계단 단면도입니다. 물체 전체에서 단면도에 나타내려는 부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 절단면이 투상면의 평행 또는 수직하게 계단 형태로 나타낸 단면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수직하게 계단 형태로 나타낸 도면. 자, 이때 절단면은 가는 1.3선으로 표시하고 얀끝과 주요 꺾이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되 보는 방향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복잡한 물체의 투상도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절단면을 한 개의 단면도로 조합하여 그릴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단면을 한 개로 표시할 경우가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절단면 이와 같이 꺾여진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끝부분은 굵은 1.3선, 그리고 중간 사이에 있는 부분은 가는 1.3선, 그리고 꺾여진 이 부분은 굵은 실선 이와 같이 표시하죠. 그리고 보는 방향의 위치인 A를 표시하고 이때는 화살표를 표시해서 그리고 하단부에 단면 A로 나타냈다 이거죠. 그래서 단면임을 나타내는 이와 같이 해칭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면을 하게 되면 은선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회전도시 단면도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바퀴의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암이라고 그랬죠. 네. 암이라든지 리브, 후크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후크. 네. 그 다음에 축이라든지 구조물에 사용하는 형광 등의 일절단면은 일반 투상법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우므로 물체를 수직인 단면으로 절단해서 90도로 회전시켜 투상도의 안이나 밖에 그리게 되겠습니다. 90도로 회전시켜서 투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회전 단면도를 투상도의 절단한 곳과 일치하는 부분에 그릴 경우는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3D 모델링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도면으로 나타냈을 때는 투상도의 안쪽에 그대로 나타낼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에워싼 부분에 이것을 90도로 회전시켜서 가는 실선으로 해칭을 하고, 에워싸는 선은 가는 실선이다 이거죠. 가는 실선. 네, 가는 실선. 그러나 밖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 단면도를 주투상도 밖으로 끌어내서 그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중심선을 연장해서 나타내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굵은 1.3선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지금 어때요? 도면에 안에다가 그릴 때는 가는 실선으로 에워싸고 해칭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도면에 밖으로 끌어냈을 경우에는 이 형태를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중심선을 연장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굵은 실선으로 마치 외형선과 같은 굵기로 나타냈던 얘기죠. 그리고 단면임을 나타내는 해칭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파단선 사이에 외형선으로 나타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차의 레일이죠. 기차의 레일처럼 길이가 긴 경우에는 길이를 중간에 파단을 하고, 이때는 파단선은 어때요? 가는 실선이죠. 가는 실선으로 파단선으로 나타내고, 회전도시한 그 단면은 외형선으로 굵은 실선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고, 그리고 단면임을 나타내는 해칭을 나타낸다 이거죠. 해칭. 자, 조합 단면도입니다. 자, 절단면을 2개 이상 배치해서 그린 단면도를 우리가 조합 단면도라고 하는데, 복잡한 물체의 투상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절단선, 절단면의 경계와 화살표 및 문자기호를 반드시 표시하여 절단면의 위치와 보는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때요? A라고 하는 단면으로부터 해서 이와 같이 꺾어서 나타냈죠. A, B, C, D까지. 그래서 단면 A에서 B, C, D로 단면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단면을 2개 이상 배치한 단면을 그렸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단면도입니다. 한 물체의 여러 부분을 단면으로 표시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회전 단면도로 그려야 하지만 도면 내에 그릴 여유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연장선상을 단면도로 배열을 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여러 단의 축을 지금 AA 단면으로, 그리고 혹은 BB, CC, DD처럼 단면임을 나타내는 끝단에는 굵은 1.3선, 그리고 사이는 가는 1.3선, 그래서 단면 AA를 하단에 이와 같이 나타내기도 하죠. 네. 다수의 단면도를 또 이와 같이 하단에다 배치하지 아니하고 축의 중심선을 따라서 우측에다가 배열하기도 합니다. 우측에 배열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해도 의미가 없거나 이해를 방해하는 부품은 다음 조립도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기어의 이 혹은 암, 멈춤 나사라든지 키, 리브, 원통의 롤러, 축, 강구라든지 핀, 리브라든지 너트, 와셔, 볼트, 이러한 부품들은 단면을 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단면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품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로 단면도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입체들을 온 단면도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체도의 구멍은 모두 관통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입니다. 도면의 양식에 따라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을 그립니다. 그리고 선은 용도에 알맞게 선택해서 일정한 굵기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굵은 실선으로 가로 그리고 세로의 물체 외형을 그리고 가는 1.3선으로 중심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정면에 파이 30 그리고 깊이가 5mm의 구멍을 그리고 15mm의 구멍을 각각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로 위쪽에 깊이 5mm 그리고 파이 16mm인 구멍을 그리고 파이 8mm인 구멍을 물체의 중심에서 32mm의 위치에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정면도의 위쪽에 4파이 구멍을 그리고 물체의 중심에서 14mm의 위치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절단된 면만을 가는 시선으로 선택해서 45도 각도로 3 내지 5mm의 간격으로 해칭선을 그립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면은 해칭을 할 때 45도로 가는 시선, 간격은 3 내지 5mm 간격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